그것도 아니야? 아니, 기본 문제. 야, 기본 문제는 풀어주세요. 기본 문제는 좀 풀어주시고. 개념 적용 문제는 풀어줄게요, 그럼. 개념 적용 문제 푼 사람? 오. 하나 풀었다고? 다 풀었어? 개념 적용? 네. 아, 다 푼 사람 있네. 자, 질문 있어, 질문? 질문. 저 12번이요. 12번? 12번. 아, 그래요. 그래요. 맞네. 맞네, 문제도. 개념 1등급. 12번. 1등급. 문단. 자, 그러면. 누구 풀고, 누구 안 풀고. 자, 그러면. 나와서 풀어줄래? 아, 그건 아니야? 자, 기본 문제 푸세요. 기본 문제는 그래도 저거니까. 그 연산 훈련이니까, 그죠? 기본 문제 연산 훈련이고. 자,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적용 문제. 자, 어떻게 푼다고? 자, 푸는 방법. 일단 상황 판단을 해야 돼요. 상황 판단. 자, 두 번째, 적용. 규칙을 찾아야죠, 규칙.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얘가 이제 수식을 푸는 거죠. 수식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얘에서 이제 연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제 연립 방식 풀게 돼 있어요. 자, 계속 풀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자, A와 B가 실 P로 연결돼 있으며, 실 P. Q로 연결된 정지 나오면 체크라고 했어요. 이거 상황 판단에 중요한 것들이야. 정지, 알자임이 0이라는 거죠. 자, Q가 B를 당기는 힘. 이거 Q가 B를 당기는 요죠. 얘는 장력입니다. 장력. 텐션이라고 하죠. 자, 장력은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얘가 아래로 2N으로 당기고 있다. 이 얘기죠. 오케이. A의 무게는 5N이야. 정지야. 자, 정지 상태니까 A의 무게가 5N이야. 그러면 실 P가 얘를 당기는 힘은 얼마야? 5N이지, 그지? 알짜 힘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이야. 자, 정지면 모든 부분의 요소들은 알짜 힘이 0이야. 자기의 힘의 합이 0이 돼야 돼. 모든 부분이.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실이 얘를 당기는 힘이 5N이면 얘를 당기는 힘도 5N이야. 한 줄에 걸리는 힘은 똑같다. 장력의 특성이야. 그죠? 얘가 5N이야. 자, 그러면 이제 B를 보는 거죠. B. 자, B는 뭐가 있어? 무게가 있겠지. 자, 무게가 있을 거야. 무게하고 장력이 있어. 무게가 3N이네. 무게하고 장력이 땡기는 힘은 윗방향의 5N과 같아야 돼. 그래야 정지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상황 판단. 이 상황을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적용된 규칙은 정지였어요. 알짜 힘이 0인 거. 계산할 거 없었어요. 그죠? 계산할 거 없었어요. 자, P가 A를 당기는 힘. P가 A를 5N이죠. 5N. B의 무게는 3N이었어요. P가 B를 당기는 힘과 Q가 B를 당기는 힘. P가 B를 당기는 힘과 Q가 B를 당기는 작용 반작용 아니에요. 그죠? 문장만 봐도 아니에요. 문장만 봐도 P가 B를, 그러면 B가 P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주제와 대상이 바뀌는지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니은 두 번째 상황. 무게가 3N인 자석 A와 2N인 자석 B가 마찰이 없는 B. 정지 체크. 자, A가 벽을 누르는 힘이 2N이래. 2N이에요. 자, 그러면 벽이 A를 누르는 힘은 얼마일까? 2N이겠죠. 자, 2N입니다. 2N.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무게가 3N이야. 근데 빗면이니까 무게가 3N이니까 이제 얘가 그렇죠. 무게가 3N이야. 무게 3N. 자, 무게가 3N, 2N인 자석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얘는 자석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N극과 N극이 만났잖아. 자기력, 청력이 존재해. 그쵸. 자석의 힘, 자기력, 청력이 존재해야 돼. 미는 힘이 존재해야 돼. 그리고 뭐가 존재해? 이 무게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오는 힘. 그죠? 그러면 요 자석에 작용하는 거는 자석에 의한 자기력, 청력과 중력에 의한 무게와, 그죠? 이 벽이 받쳐주는 힘.
이 세 가지 힘이 얘한테 작용하는 거야. 맞아? 마찰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 세 개의 합이 뭐야? 0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벽이 얘를 받쳐주는 힘이 2N이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벽이 얘를 받쳐주는 힘이 2N이면 얘가 정지잖아. 얘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밀리는 힘이 2N이란 거지. 똑같지? 정지니까, 그죠? 그럼 얘가 아래 방향을 밀리는 이 2N이라는 힘은 뭐야? 3N에 의한 무게. 자, 무게 때문에 내려가는 힘 플러스 자기력이죠.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또 생각해보자. 무게 때문에 작용하는 힘은, 자, 3N의 어디 빗면에 작용하는 힘이야. 이 자기력은 뭐야? 자기력. 얘가 얘를 받쳐주는 힘이야, 그죠? 얘가 얘를 받쳐주는 자기력. F 자기. 자기. 자, 그러면 F 자기력이야. 이 F 자기력은 뭐와 같아? 얘도 정지해 있잖아. 얘의 빗면 방향의 힘과 같아요. 자, 얘 자기력은 뭐다? 2N의 빗면 방향의 힘과 같은 거지, 그지? 얘가 2N의 빗면 방향의 힘이 자기력 때문에 정지했으니까 얘가 얘를 미는 자기력은 뭐다? 2N의 빗면 방향의 힘과 같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결국 이 2N이라는 힘은 이 두 개의 합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2N 중에 3N의 빗면 방향의 힘은 얼마인 거야? 얘의 빗면 방향의 힘은 5분의 3은 얘가 같겠지. 조건이 똑같으니까 얘의 5분의 3이야. 5분의 3 곱하기 2. 자, 얘가 갖는 힘은 5분의 2 곱하기 2겠지. 그죠? 오케이. 자, 됐어요. 그래서 결국 요 자기력은 얼마다? 얘라는 거죠. 5분의 4N. 얘가 5분의 4N이야. 0.8. 자, 그럼 당연히 얘가 0.8N인 거고. 그래서 얘는 정지하고 있는 거고. 오케이. 자, 0.8과 0.6. 그쵸? 얘의 무게에 얻는 게 0점. 오케이. 0.6. 그러면 얼마야? 5분의 6이니까 5분의 6. 1.2. 그죠? 1.2네. 자, A가 B에 작용하는 건 0.8. 맞죠?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0.8. A가 벽을 누르니까 벽이 A. A가 벽이 A. 그럼 묻지도 따지지 말고 맞는 거야. 그죠? 작용반작용이야. 작용반작용. 그죠? 맞아. 주체, 대상, 주체. 그냥 맞아. 따질 필요도 없어, 이거는.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맞아. 자, B의 작용은 중력과 자기력의 힘의 평형을 이룬다. B의 작용은 중력과 자기력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중력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죠? 조직이 아니니까. 그치. 중력 중에 빗면 방향의 힘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자, 뭐라고 해야 된다? 중력. 빗면 방향의 성분. 빗면 성분은 성분의 힘. 자, 얘가 자기력과 힘의 평형을 이룬다. 이 빗면 방향의 성분이 이게 0.8이었던 거죠. 그죠? 0.8.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자, 그림과는 동일한 유리컵 AB를 같은 높이에 가만히 놓아 돌판과 방석에 떨어뜨렸다. 이거 이제 우리 통합과학 때부터 나왔죠. 익숙했던 거. 자, 얘는 뭐야? I, 충격량. 자, 충격량 I는 FT는 델타 P 이걸로 푸는 거죠. 얘가 충격력 평균 힘. 이렇게 되죠. 평균 힘. 자, 돌파는 시간이 적게 걸려서 얘 깨져요. 방석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깨져요. 자, 얘가 A고, 그죠? 얘가 B겠죠. 돌판, 방석입니다. 나머지 다른 조건이 없죠.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충돌하기 직전 A와 B의 운동량이 같다. 맞아요? 맞다. 맞죠, 그죠? 맞아요. 같은 질량이 자유낙하 운동하면 충돌 직전의 속도가 똑같아요. 자, P는 MV니까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같아요. 그 다음에 정지한다는 사실도 똑같죠.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 그래서 밑넓이는 같아요. 자, A의 작용 충격력이라고 해서 F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충격량이 아니고 F야. 충격력. A의 작용 충격력은 B의 작용은 충격력보다 크네. 크네. 그죠? 크네. 오케이. 이니지.
자, 됐습니다. 충격량과 충격력에 대한 정의. 그림은 마찰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두 물체 A, B 사이에 0에서 T초 동안 힘이 작용 서로 반대 방향 운동할 때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요 그래프를 보고 요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상황 판단. 자, A가 있었어. A가 있었어. 자, 속력이니까 단순 빠르기야. 그죠? 방향이 포함되지 않은 거야. 속력이야. 자, 얘가 점점점 힘을 가해서 A가 뭐다? EV가 되었어. 자, 점점점 빨라졌어. 그죠? 점점 빨라졌어. T초 뒤에. T초. 자, B는 여기 있다가 자,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 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점점점 빨라져서 이쪽에서 V가 됐어. 그죠? T초 뒤에. 근데 두 개 접촉해 있다고. 아, 접촉해 있었네? 그래요. 조건을 안 읽었네요. 자, 접촉해 있었어요. 접촉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움직이네. 자, A와 B가 접촉을 해 있었다. 자, 그러면 얘가 T초 후에 A는 이쪽으로 EV고, 자, B는 이쪽으로 V다. 이렇게 된다. 자, 이런 상황이구나.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상황이구나. 이해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용에서 T초 동안 받은 충격량을 물어봤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힘과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다? 이걸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 자, 그래요. 힘이 작용해 서로 반대 방향 운동할 때 A와 B의 변화량. 자, 자, 그래요. 자, 힘과 영초티가 힘이 작용, 힘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정말 0T초 힘이 작용해서 같은 힘이 작용했다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0에서 T초 동안 힘이 작용하여 서로 반대 방향 운동할 때. 근데 두 물체 사이에서 잠깐만.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접촉하여 정지해 있던 두 물체 A, B 사이에만 무슨 얘기죠? A, B 사이에만 0에서 T초 동안 힘이 작용해서 A, B 사이. A, B 주고받는다. 작용 반작용이다. 오케이. 그건 같아야죠. 자, A, B 사이에만 작용 반작용이다. A가 B에게 주는 힘과 B가 A에게 주는 힘의 크기는 똑같네. 그러면 힘 시간을 알려준 거네. 힘이 똑같고 시간이 같아. 그럼 뭐야? 충격이 같은 거지. 그죠? 계산할 필요도 없죠. 충격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동일. 왜? 작용 반작용이라서. 동일. 자, 0에서 T초 동안 A가 이동한 거리는 B가 이동한 거리의 2배이다.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이동 거리야? 민넓이. 자, A가 이동한 거리는 자, 요 삼각형. T초 동안이니까 요 삼각형의 민넓이. 자, 밑변은 같지만 높이가 2배니까 면적이 어때요? 2배겠죠, 그죠? 면적이 2배입니다.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는 B가 이동한 거리의 2배든. 오케이.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2배이다. 맞아요? A의 일단 A가 더 빠를 수가 없어. 질량이 그러면 그죠? 일단 상황이 말이 안 돼. 상황이 말이 안 돼. 자, 상황이 말이 안 돼. 자, 질량이 누가 2배예요? B가 2배. B가 2배입니다. B가 2배예요. 자, 요것도 알아두세요. 야, F는 MA인데, 그죠? MA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요. 이런 것처럼. 정지 상태에 출발하면, 자, 힘이 일정하면, 자, 얘가 질량이 2배야. 질량이 2배면 가속도가 절반이 되겠지. 그치? 힘이 같아야 되니까. 자,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가 2배야. 속도 변화가 2배인데 정지 상태에 출발했으니까 뭐야? 속도가 2배가 됐어. 그럼 질량이 절반인 거야. 그죠? 이렇게. 요걸로부터 알 수 있어요. 요걸로부터. 그죠? 자,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구나. 서로 간에 상호 작용해서 이동할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니은. 자, 다음. 자, 상황 판단. 그림같이 질량 M의 물체가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 얘는 등속 운동이에요. 자, 구간 P를 지나는 동안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후 물체가 3V가 됐대. 3V. 빨라졌네. 자,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네. 그죠? 운동 방향에 힘이 작용했어요. 자, 구간 Q를 지나는 동안 일정하게 힘이 작용해서 2V가 됐대. 그럼 반대 방향에 또 힘이 작용했네. F'이라고 할게요. 자, 등속도 운동을 했다. PQ의 거리는 같다. DD. 자, 물체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P 구간에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자, 여기 구간 P에 도달하기 직전의 운동량은 MV겠죠. 자, 얘를 빠져나온 순간 얼마가 돼? M3V겠죠. 왜? 여기서부터는 다 등속이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3nv에서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면 돼요. 그러면 2nv죠. 맞네요.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 다음에 구간 Q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같죠? 자, Q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nv 맞습니다. 3nv에서 2nv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입니다. 같아요. 자, P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 P에서 작용하는 요 FP. 자, Q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 FQ. 자는 5대 8이다. 5대 8이다.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P 구간. 자, P 구간에서 작용한 충격량은 자, P 구간의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이야. P 구간의 시간이야.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일으켰어. 자, 그걸 계산해보니까 얼마야? 2nv야. 그죠? 2nv. 마찬가지, Q 구간. 자, Q 구간의 충격량은 Q 구간에 작용하는 힘 곱하기 Q 구간의 시간이야. 자, 얘의 Q 구간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nv야. 자, 이걸 풀면 된다는 거죠. 이걸 풀면 돼요. 자, 얘 FP와 FQ를 구해야 돼. FP와 FQ. 자, 그러면 FP는 얼마죠? FP는 자, P 구간에 걸린 시간분의 2nv야. 네. 그죠? 자, Q는 Q 구간에 걸린 시간분의 nv야. 그럼 시간을 구하면 되네. 맞아요?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시간을 어떻게 구할 거야? 그거 시간은 그 속도를 이제 거리로 나누. 속도를 거리로 나누는데 속도가 계속 변해. 그럼 어떻게 해? 평균 속도. 평균 속도. 그죠? 자, 얘는 등가속도 운동했어요. V에서 3V로 일정하게 증가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한 걸린 시간은 V의 속력으로 구해도 안 되고 3V의 속력으로 구해도 안 돼. 뭐로 구해야 돼? 2V의 평균값을 구해야 된다고. 자, V에서 3V니까 2V로 달렸다고 하자. 그럼 여기서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V분의 D구나. 오케이. 여기 찾았어. 자, 요도 마찬가지. 3V에서 2V가 됐어. 그럼 3V로 쭉 달린 것도 아니고 2V로 쭉 달린 것도 아니야. 그럼 얼마로 달린 거야? 2.5V로 쭉 달렸다라고 하면 되지, 그지? 자, 여기서는 2.5V로 달렸다. 왜? 속도가 계속 변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Q에서 걸린 시간은 2.5V분의 D다. 자, 이걸 여기다 넣으면 끝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P는 2V분의 D니까 자, 얼마라고? D분의 4mV의 제곱. 자, Q는 2.5V분의 D니까 D분의 2.5mV의 제곱. 자, 그러면 얘 대 얘 몇 대 몇이야? 나머지 다 없어지고 4대 2.5. 그럼 8대 5. 바뀌었네. 그죠? 얘 8대 5라고 해야 돼. 이게 8대 5. 자, 그래서 기니 4번. 되세요? 자, 다음. 자, 그림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운동하는 모습이다. 그림 나는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 자, A의 위치 여기에요. A의 위치 빵이에요. A를 기준으로. 자, 그럼 B의 위치 2예요. 그러면 출발할 때 얘가 뭐야? 2 차이 났다. 그죠? 출발할 때부터 2가 차이가 난 거야. 자, 그래프 해석입니다. 자, 출발할 때부터 자, 얘가 2m 차이가 났습니다. 2m 차이가 났어요. 뭐 때문일까? 정전기? 수증기? 인정하겠네. 자, 얘가 2m 차이 납니다. 2m 차이가 나요. 2m. 시작부터 2m 차이 났죠. 자, A의 질량은 2kg이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위치가 같아. 충돌했다는 얘기죠. 위치가 같다. 충돌. 충돌했구나. 여기서 충돌했구나. 자, 그러면 A의 속력 얼마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2분의 4, 2m/s. 얘 2m/s. 자, B는 자, 2분의 2, 1m/s. 그럼 충돌해. 얼마 뒤에 충돌해? 2초 뒤에 충돌하겠네. 그죠? 1m/s로 쫓아가고 있으니까. 자, 2초 뒤에 충돌을 했어요. 자, 충돌하고 난 다음에 이 빨간색이 A죠. A가 얼마야? 2분의 3, 1.5가 됐어요. 자, 충돌 후 A가 충돌 후
충돌 후 A가 1.5가 됐어요. A가 1.5가 됐어요. 자, B는 얼마가 됐어요? B는 여기 기울기가 2분의 하나, 둘, 셋, 넷, 4, 2가 됐어요. 2. 2가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충돌 전, 충돌 후 나왔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 쓰라는 거지, 그지? 자,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에 운동량이 합. 얘는 선생님 얘 모른대요. 모르면 미지수 m이라고 넣으면 돼요. 자,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2m 플러스 m이죠.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면 돼요. 자, 이거는 충돌 후의 운동량 2 곱하기 1.5죠. 얘가 2였죠. 2였어요. 이 질량이 A는 2였어요. 자, 플러스. 자, 얘는 m 곱하기 2죠. 그죠?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4 플러스 m이죠. 4 플러스 m은 3 플러스 2m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m은 얼마라고 할 수 있죠? 1이네요. 그죠? 1kg. 맞네요. 1kg. 자, 충돌하는 동안 A의 운동량의 변화량.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4로 가다가 3이 됐어. 1만큼 변했네. 그죠? 4로 가다가 3이 됐으니까. 4로 가다가 3이 됐어. 그럼 얼마 변한 거야? 1 변했죠. 자, 충돌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와 방향이 같다.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다 라고 해줘. 방향은 반대. 그렇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됐어요? 됐어요. 자, 다음. 자, 그림 다음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2kg짜리가 4로 등속 운동하고 5kg짜리 정지 체크. 정지 나와 있네. 자, A와 B는 0.05초 동안 충돌한 후 그림 나와 같이 원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m/s로 등속도 운동하고 얘는 V로 등속도 운동해. 0.05초. 0.05초 동안 충돌. 그죠? 자, 이 동안 충돌했대. 이 뒤에 충돌하는 게 아니라 요 동안 충돌했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충돌하는 동안 작용한 평균임. 자, I는 FT는 델타 P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충돌 후에도 2kg, 5kg 질량이 변하진 않죠. 자, 얘가 어디로 왔어요? A가 8로 오다가 그죠? 자, 얘가 2가 됐어요. 8에서 2가 됐으니까 충격량 얼마야? 얼마 변했어? 10 변했다라고 해야 돼. 그지? 8로 가다가 2로 가면 12 변한 거야. 자, 운동량의 변화는 10이야. 자, 10은 힘 곱하기 충돌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몇 초라고? 0.05초. 0.05. 자, 그러면 F는 얼마가 돼요? 200이죠. 200뉴턴이네. 그죠? 맞죠? 200뉴턴. F는 200뉴턴입니다. 오케이. 자, 200뉴턴입니다. 200뉴턴. 자, 충돌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자, A가 받은 충격량이 10이었어요. 그럼 B가 받은 충격량도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죠? 이거 계산 필요도 없이 같아야 돼요. 왜? 작용 반작용에 의해 생긴 충격량이니까. 얘가 10이면 얘도 10이에요. 자, 그럼 V는 얼마냐? V는 얼마냐? 자, 뭐 운동량 보존 법칙 해도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구해도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10이니까 얘가 정지해서 2가 돼야 되네. 그죠?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그래서 얘는 2가 돼야 되네. 그렇죠. 그죠? 2가 돼야 됩니다. B는 2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자, 너무 빠른가요? 이해 안 되나요? 괜찮아요. 자, 차이가 나네요. 괜찮다는 사람이 있고, 빠르다는 사람이 있고, 이미 다 풀어온 사람이 있고, 어떡하죠? 자, 모르는 부분 질문하세요. 모르는 부분. 자, 그럼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림과 하는 수평면에서 질량 1kg과 2kg 수의 AB가 용수철에 압축된 상태. 압축. 얘를 짜부시켜서 O로 가고 있대요. 자, 그림 나는 용수철이 늘어나. 밀었겠죠. A와 B가 분리된 후 A는 마이너스 V. 자, B는 2V의 속도로 운동한 것이다. 자,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풀라는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자, 이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운동량의 합 얼마야? 3kg이 올라가니까 오른쪽으로 15야. 그렇죠? 자, 나도 어떻게 돼야 돼? 그럼 얘와 얘가 같아야 돼. 오른쪽으로 15가 돼야 돼. 자, 근데 A가 얼마야? 마이너스 V네. 1 곱하기 V인데 마이너스 V. 자, 플러스. 얘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야. 플러스 4V야.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3V가 15야. 그럼 V가 얼마가 돼? 5m/s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355. 자, 틀렸습니다. 5가 되었어야 돼요. 자, 나에서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15다. 맞아요. 왜? 전에 15였으니까 이 합하면 15예요. 용수철이 늘어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8로 같다. 8로 같다. 자, 그럼 볼게요. V가 5니까. 자, 얘로 볼게요. 얘. 자, V가 5니까 얘가 10m/s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 B만 따지는 거야. B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10이었어. 질량 곱하기 속도. 자, B의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20이 됐어. 그럼 운동량 얼마 변했어? 10 변했죠. 10. 자, 그래서 10이라고 해야 되네요. 그렇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10이라고. 니은. 자, 다음 9번.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kg, 4kg, 2kg 운동하고 있다. 자, 그림 나는 B와 C가 충돌한대요. 얘가 충돌할 때까지 ABC의 위치 시간 그래프. 자, 4초 이후에는 ABC가 다 함께 같이 운동한대요. 같이 운동한대요. 자, 같이 운동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고르시오. 자,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당연히 뭐야? 속도를 알려주겠죠. A의 속도 얼마야? 2분의 6이니까 3. 얘가 3이야. 3m/s. 자, B의 속도 얼마죠? 2분의 하나, 둘, 셋. 1.5네요. 1.5. 그죠? 1.5예요. 1.5. 자, C의 속도는 얼마야? C의 속도. 자, C의 속도는 하나, 둘, 셋, 넷. 4분의 2니까 0.5예요. 0.5. 근데 이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겠죠. 원래 이렇게 마이너스 쓰면 안 돼요. 화살표가 있을 때는. 근데 뭐 계산하라고 쓸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자, 일단 A와 B가 먼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됐네요. A, B가 충돌한 후 먼저 충돌했대요. 얘가 충돌했어. 자, 그러면 얘만 먼저 따지는 거야. 얘만 먼저 따질게요. 얘만 먼저 따지면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운동량의 합 3, 2, 6 더하기. 자, 같은 방향이니까 6, 10이네. 자, 그러면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도 12가 돼야 돼. 그죠? 얘가 12가 돼야 돼. 질량이 6이니까 속도가 얼마? 6 곱하기 V가 10이야. 그러면 2가 돼야 돼. 맞나? 자, 두 칸.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그죠? 자, 얘가 2m/s죠. A, B가 합쳐져서 2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충돌한 거야. 얘랑. 그쵸? 얘랑 충돌했어요. 자, 그러면, 얘의 운동량의 합이 얼마였어요? 12였어요. 자, 얘의 운동량이 10이었어요. 자, 얘의 운동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0.5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 11이에요. 그러면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도 11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됐다 그랬어. 한 덩어리가 되면 얘 질량의 총합은 얼마가 돼? 8이죠. 8 곱하기 V가 1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V는 얼마가 되는 거죠? 8분의 11m/s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A와 B가 충돌한 후 물체는 함께 운동한다. 함께 운동했네. 그죠? 같이 운동했네. 맞아요. 자,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인가? 자,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자, 3으로 가던 게 붙어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2가 되었죠. 2m/s.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죠? 6이었어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4가 됐어. 운동량의 변화량은 2가 되었죠. 그러니까 충격량은 2다 라고 하는 게 맞죠. 자, B와 C가 충돌한 후 C의 속력. 자, C든 B든 다 8분의 11이에요. 틀렸네요. 그죠? 8분의 11이에요. 다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자, 10번. 자, 그린 다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 EM 그리고 M인 수레 A, B, C가 정지해 있고 A와 B 사이에 압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압축이 되어 있어요. 잠근 장치로 고정되어 있다. 그린 나는 용수철의 잠근 장치를 풀자. A는 왼쪽으로 갔고 B는 가서 자, B와 충돌한 후 함께 한 덩어리로
자, B의 속도로 운동했다. 자, A와 B의 속도 차이는 얼마냐? 자, 처음에 뭐예요? 정지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운동량의 합이 빵이야. 그럼 나중에 운동량의 합도 얼마가 돼야 돼? 빵이 돼야 돼. 빵이 되려면 자, 얘는 뭐야? 마이너스 MVA잖아. 자, 플러스 얘는 오른쪽이라서 EMM이니까 3MVB가 요렇게 돼야 돼. 그러므로 VA는 뭐가 돼? 3VB가 됩니다. 3. 그러면 3이죠. 그죠? 3이죠. 끝. 그죠? 3초 컷이네요. 3초 컷.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쌤, 저 답이 마이너스 3 나왔는데. 네. 마이너스 3이라고? 성적. 방향까지 속도니까 어디? 방향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요. 속도까지. 자, 그럼 다시 따져볼게요. 속도로 따진다. VB, VA. 크기라고 안 했고. 크기라고 안 했네. 개빡치네. 자, 이렇게 빨리 풀어놓고 틀리면 개빡치죠. 자, 그러면 VA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VB는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근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좀 개빡친다. 그러네요. 속도라고 했으니까. 자, 함정을 이렇게 심어 놓는다고? 자, 그래요. 자, 다음. 자, 1등급 도전 문제. 11번.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1kg, 4kg인 물체 AB가 같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질량 2kg인 물체 C가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0초일 때 A와 B 사이 거리는 7m였다. 7m. 0초일 때 7m였다. 오케이. 자, 가에서 B와 C 사이, 얘는 B와 C를 따진 거다. 시간을 나타내 A, B, C는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다. B와 C. 자, 0초일 때 B와 C는 얼마예요? B와 C 사이 거리는 1m 차이 나네요. 그죠? B와 C 사이 8m 차이. B와 C니까 얘는 상대거리야. 상대적인 거리야. 얘는 상대거리는 뭐야? B의 위치에서 B의 위치가 더 큰가? C의 위치라고 해야 돼. C의 위치에서 B의 위치를 뺀 값이에요. 그렇죠? 상대값이에요. 자, 그러면 요 차이 값이 얼마라고? 8이라는 거죠. 0초일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자, 상대 거리의 기울기는 뭘까?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잖아. 그럼 상대 거리의 기울기는 상대 속도예요. 상대적인 속도. 자, 그럼 요 기울기 얼마야? 1이죠.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 VAB. 자, A가 본 B의 속도. 자, 무슨 얘기야? A의 입장에서 본 B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상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뺀 값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상대 속도.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자, A와 B, C는 정지해 있었어. C는 정지해 있는데 얘가 다가왔으니까 얘가 얼마야? 1로 다가온 거죠, 그죠? 1로 다가온 거야. 그러면 얘는 1m/s예요. 1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충돌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기서 이제 C와 충돌한 거죠. 그래서 C 충돌. 그쵸? 얘는 이제 A와 B가 충돌한 거야. A, B 충돌. 자, A와 B가 충돌했으니까 B가 더 빨라졌겠죠? 자, 더 빨라지고 난 다음에 속도를 보니까 얼마예요? 2분의 7이네. 그쵸? 2분의 7. 3.5예요. 3.5. 자, 충돌 후 얘가 3.5가 됐어요. 3.5. 오케이. 3.5가 됐어요. 자, 3.5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자, 그 다음에 C와 충돌하고 난 다음에 자, 얘가 이제 C와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2분의 2니까 1m/s. 얘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가 1m/s가 됐어요. 자, 이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복잡한 상황이에요. 나머지 조건 또 없죠? 뭐 같이 붙었니? 뭐 이런 얘기 없죠?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A는 처음 속도도 몰라요. 그죠? 없죠?
A 처음 속도. 충돌 후의 속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A와 B의 충돌으로만 A의 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아 물론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속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 7m 요걸로 알 수 있나? 네. 자, 얘가 몇 초 뒤에 충돌했죠? 8 그치. 처음에 8이 네요 속도가 1초 때 자. 제속하는데 만나니까 1초일 때 AB, 1초 후에 충돌이야. 1초 후 충돌. 이건 풀었어. 오케이. 맞네요. 1초 후 충돌했으니까 1초 후 B는 얼마 갔을까요? 1m 더 갔을 거예요. 그죠? 1초 후 B는 1m 더 갔어. 근데 1초 후에 얘가 충돌했어. 그러면 A는 뭐야? 1초 동안 8m를 따라갔다는 얘기네. 맞죠? 그죠? 자, 이 조건에 의해서 얘는 8m/s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 수 있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충돌 후 A의 상태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충돌량 8, 얘는 4니까 12죠. 운동량이 10이야. 자,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4, 3, 12, 5, 4, 20. 14조. 얘의 운동량 얘가 14조. 그죠? 자, 얘의 운동이 14니까 운동량의 합이 12니까 12가 되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얘가 왼쪽 방향으로 2m/s로 충돌 후 움직인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얘 4kg짜리가 3.5로 가서 충돌을 했어요. 충돌했어요. 가만히 있는 애와 충돌을 했어요. 자, 근데 거리가 자, 상대 속도가 1m/s가 되었어요. 1m/s가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B와 C 사이 거리. B와 C 사이 거리. 오케이. 해볼게요. 자, 얘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운동량 보존 보존 법칙을 쓸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B와 C만 따지면 돼요. B와 C. 자, B가 3.5로 가고 있으니까, B의 운동량 얼마야? 14예요. 14. 자, 얘는 정지했으니까 빵이죠. 자, 충돌 후. 자, B와 C가, 이제 B의 질량이 4kg이죠. 4 곱하기 VB 플러스 자 얘는 정지 상태에서 이제 움직였죠. 2 곱하기 VC죠. 자 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얘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얘만 있으면 얘를 못 풀어요. 미지수 두 개니까 그치? 근데 네. 뭐가 있어요? 얘가 있네. 그죠? 속도가 상대 속도. 그러니까. 자 B와 C 사이 거리. 자 누가 더 빠를까요? VC가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죠. 보여지니까. B가 더 빠르다는 얘기는 뚫고 간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네요. 그죠? C가 더 빨라야 되네. 자, VC에서 VB를 뺀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VC 빼기 VB 정리하면 7은 2VB 플러스 VC니까 자, VC에다 넣을게요. 1 플러스 VB를 넣으면 얼마예요? 3VB, 그쵸? 3VB는 6이 되네요. 그쵸? VB가 2면은 VB가 2면 VC가 3이 되네요. 그래서 그쵸? 오케이, 다 찾았어요. 8 더하기 6 하면은 오케이, 다 찾았네요. 맞죠? 21일걸? 자, 그래서 0.5초일 때 A의 속력 0.5초면 아직 충돌하기 전이죠. 충돌하기 전에 A의 속력은 8입니다. 맞아요. 8입니다. 자, 2초일 때 B의 속력 2초일 때 B의 속력 2초일 때는 AB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B의 속력은 3.5였죠. 3.5. 맞나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5초일 때 AC 사이 거리 5초일 때 AC 사이의 거리 자, AC 사이 거리 5초일 때 AC 사이 거리 1초일 때 자, 여기 문제네요. 그죠? 5초일 때 AC 사이 거리 4초 동안 자, 그러면 25인데 얘도 가니까 그러면 A, B가 자 지금 이걸 재야 돼요. A, B가 충돌할 때 충돌 위치는 C로부터 7m 위치였어요. 그죠? 여기서 충돌했잖아. 맞아요? 자 여기서 충돌한 다음에 왼쪽으로 2m/s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7m. 자 7m 간격에서 2m/s. 그게 이제 1초일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5초 뒤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뭐야? 4초 동안 움직였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요 위치에서 2m/s니까 8m를 더 갔어야 돼요. 8m. 자, 요 위치에서 얘는 8m를 더 갔어요. 8m. 자, 8m를 더 갔어요. 그게 이제 5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A. 자, 그 다음에 자, C는 자, 여기서 이제 7m 거리에서 7m 거리에서 자, 여기에 7m 거리에서 충돌을 했어요. 자,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C의 속력은 얼마였죠? C는 3m/s네요. 자,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3m/s로 몇 초 갔죠? 2초 갔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뭔 거야? 6m를 더 간 거야. 6m. 자, 그러면 A와 C 사이 거리는 8 더하기 7 더하기 6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죠? 그럼 틀렸죠.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할게요. 질량이 M인 물체 AB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 정지 나오는 무조건 체크라고 해요. 정지. B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 질량이 EM이고 내부가 뚫려 자유롭게 뭐야 이거 뭐 내부가 뚫렸다고? 자, 내부가 뚫렸대요.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뚫렸대요. 그래요. 자, 그럼 뭐 자유낙하 운동 하겠죠. 자, C를 손으로 잡아 정지했다. 자, 얘도 당연히 정지죠, 그죠? 질량이 똑같으니까 정지. 자, 얘도 이제 EM도 요 뚫려 실이 이제 관통돼 있어요. 얘를 이렇게 정지했대요. 요 상태. 자, C를 손 정지는 0초일 때. 자, 얘를 자유낙하 시켰대요. C가 B와 충돌하는 자, C와 B가 이제 나중에 충돌을 해서 같이 움직인대요. 뭐 이렇게 내려가겠죠.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래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리고 얘가 H예요. 문자를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상황 판단이죠. 상황 판단. 자, 어떤 사건들이 차례대로 일어났어요? 자유낙하가 일어났어요. 그죠? 자유낙하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뭐가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 그죠? 세 번째 뭐가 일어났어요? 질량에 의해서 얘가 물체의 가속 운동이 일어났어요. 가속 운동.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문제에 다 넣었어요. 그죠? 미쳤죠? 자, 그럼 자유낙하부터 볼게요. 자, 자유낙하와 충돌이 연결되는 게 결국 충돌은 뭐야? 운동량이잖아. 그치?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자유낙하, H의 자유낙하를 할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돼요? 네? H를 자유낙하하면 속도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 GT죠. 그쵸. 공식이 있지만 그래프로 볼게요. 그래프로. 자, VT 그래프. 자, 자유낙하 운동이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중력가속도 G예요. 자, 그럼 얘가 T초 후에 얘의 속력은 VT가 돼요. 그치? 그럼 요 밑넓이가 뭐라는 거야? 이 낙하거리 H잖아.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 H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VT의 제곱이라는 거죠. GT의 VT가 아니고 GT의 제곱이라는 거죠. 자, GT의 제곱이에요. 자, G를 얼마라고 놓자 안 줬죠? 그냥 G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는. G를 얼마나 놓자 9.8 쓰면 안 돼요. 그냥 G라고 쓰는 겁니다. 계산은 나중에. 자, 그러면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속력이야. V. 자, V는 뭐죠? V는 GT죠. V는 GT예요. 자, V는 물론 V는 V0. 자, V의 제곱 마이너스 V0는 2분의 1 GT. 그거 해도 돼요. 자, 등가속도 운동식 써도 돼요. 근데 여기 자유 그죠? 0이니까. 자, 등가속도 운동식 3번식 뭐야?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S다 이거죠. 그죠? 자, 이거 써도 돼요. 근데 얘는 중력 가속도가 G고 처음 속도가 제로인 게 자유낙하 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V는 얼마가 돼요? 루트 2GH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얘도 이걸 다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V는 루트 2GH다.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얘가 충돌하기 직전에 이 EM이라는 물체는 얼마다? V는 루트 2GH라는 속도로 얘랑 충돌할 거예요. 오케이. 자, 충돌을 했어요.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속도가 잡히겠죠. 속도가. 그죠? 초속도가 잡힐 거예요. 자, 그런데 보자. 얘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였대. 그럼 이 B는 질량이 M짜리예요? EM짜리예요? 자, M짜리, EM짜리예요?
자, 얘는 질량이 m짜리와 충돌한 거예요? 2m짜리와 충돌한 거예요? 2m짜리랑 2m짜리랑 충돌한 거죠. 자, 얘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끈으로 연결돼 있는 거야, 다른 애랑. 내가 얘한테 이렇게 충돌을 시켰어. 그럼 얘만의 질량이 아니고 이 전체 질량을 움직인 거잖아. 그치? 전체 질량을 따져야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자, 운동량 보존.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충돌 전에 운동량이 EMV. 얘야. 그쵸? 루트 EGH. 자, EMV였어요. 자, 얘가 충돌 후에 질량이 4m이 됐어요. 같이 움직였다 했으니까 4mv'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v. 그쵸? 자, 루트 EGH의 절반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최초의 속도는 얼마야? V0는 2분의 1 루트 EGH인 거예요. 오케이? 자, 요게 최초의 속도예요. 그럼 이제 가속 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속 운동을 할게요. 자, 가속 운동을 하면, 가속 운동. 자, 여기서는 뭘 써야 돼요? 운동 방정식. F는 MA라는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F는 MA. 자, 얘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은 왼쪽에서는 mg, 오른쪽에서는 3mg예요. 그쵸? 그럼 3mg가 더 크죠? 3mg에서 mg를 빼야 돼요. 반대 방향의 힘을 가리키니까. 얘는 mg의 힘이 작용하고, 얘는 합쳐져 있으니까 3mg의 힘이 작용해요. 자, 그러면 3mg에서 mg를 빼면 2mg라는 R자 힘이, 자, 총 질량이 얼마? 4m이라는 질량을 가속 운동시키죠. 자, 그럼 가속도는 얼마죠? 2분의 1g예요. 2분의 1g예요. 그죠? 자, 2분의 1g로 가속 운동을 한다. 가속 운동까지 구했어요. 자, 가속 운동은 2분의 1g로 가속 운동해요. 그리고 부딪히고 난 다음에 초속도는 얼마였어요? 2분의 1 루트 EGH니까 얘가 루트로 들어가면 루트 2분의 GH다. 그죠? 루트 2분의 GH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이제 볼게요. 자, C는 언제 충돌하느냐? T 구하라는 거죠. T. T는 얼마요? 루트 G분의 EH 맞죠? 그죠? 맞아요. 저거죠, 저거. 그죠? T는 루트 G분의 EH 맞습니다. 자, C가 B에 충돌한 직한 C의 속력. 자, C의 속력은 전체 속력과 같아요. 자, 루트 2분의 GH 맞네요. 맞죠, 그쵸? C는 루트 2분의 GH예요. 자, B와 C가 함께 운동하는 동안 C이 A를 당연히 자, 가속도를 구했으면 이제 뭘 하는 거야? 자, 여기 장력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A에 작용하는 장력. 자, 그 다음에 얘 중력이 있죠. 자, 장력에서 중력을 빼면, 자, 뭐가? 질량 m이란 물체가 가속 운동해야 돼. 그게 R자 힘이야. 가속도의 2분의 1g죠. 자, 그러면 장력은 얼마예요? 2분의 2니까 3mg라고 해야죠. 그죠? 맞네요. 그죠? 2분의 3mg. 맞네요. 자,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문제였네요. 정리하세요. 처음 속도 어떻게 본 거지? 그 정리를 다 하세요. 정리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하세요. 정리 1단계, 2단계, 3단계 차례대로 정리를 다 해보세요.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정리 쫙 하시고 지금 이제 물리는 내공이에요. 내공. 중학교 때부터 물리 공부를 제대로 정확하게 오래 한 사람은 풀리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도 너무 버거울 거예요. 그죠? 너무 버거울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려고 노력해야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뭐야? 시간을 들여서 얘를 정리하고 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중학교 때 그만큼 안 했기 때문이야. 이 정상이 이렇게 어려워요. 원래 물리가. 수업보다 더 어렵죠. 이렇게 정리하면서 반복 훈련하세요. 정리하고 반복 훈련. 어차피 처음 보는 친구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푸는 방법을 봤으니까 반복 숙달 하세요. 반복 숙달. 반복 숙달.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전체가 다 질문이죠. 그죠?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 쫙 하시고 쉬었다가 자, 질문 다시 한번 받아보고 다음 문제 할게요. 다 푼 사람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봐. 정리 다 된 사람은. 충돌하고 나서는 다 같이 움직이니까. 충분한 사행 그대로네요. 그래서 갖고 푸는 의미 저기 무슨 소리야? 뭐지? 저기 왜 무슨 소리야? 왜 저렇게 했어? 야, 뭐 준대? 뭐 줘? 지금 줬어? 왜 1밖에 안 줘? 위치에 뻔인데? 나 뭐야? 나 혼자 사기치는데? 사기 붙였는데 저거 뭐야? 뭐야 근데 이거 너 꺼지면은 뭐가 제일 그건데
이건데. 얘는 점치가 얼굴이 봐서 얘도야. 진짜 얼굴만 남았는데. 얘는 차이가 없냐고. 걔. 야 아니야 얘는 가려졌어. 얘는 짜증 이거 적당히 했나? 아 얘는 얼굴이 이거라서 이건 뭐야 얘? 그거가 있어. 비율 그럼 얘 그거 쓰면 커져. 이거 얘는 어떻게 되냐? 아, 그대로 들어가면 그대로. 게임에서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근데 이거는. 네, 이렇게 던졌다.
자, 질문. 질문하세요. 자, 쭉 한번 여러분들은 뭐 문제를 여러 개를 많이 풀 필요 없고 지금 있는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죠? 기본 문제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개념 적용 문제도 시간이 없나? 지금 뭐 느꼈지만 한 번 안 읽어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쭉 풀어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풀어보고 풀리든 안 풀리든 상관없어요. 한 번 쭉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얘는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걸 한 번을 보시고 선생님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풀어보시고 요렇게 푸는 거구나를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핵심 정리.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오늘 개념 총정리. 물리는 개념 별로 없다 그랬어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학습하는 거라서 개념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총정리하고 문제 푸는 훈련을 계속 할게요. 알짜임. 자, F는 어디? F는 MA 할 때 그 F가 뭐야? 알짜입니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여러 힘과 같은 효과를 하나의 힘, 알짜임이라고 한다. 이게 합력이라고 합니다. 합력.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 아까 문제 풀 때, 그죠? 자, 얘가 이렇게 작용하면 이 줄이 당기는 힘, 중력, 또 무슨 얘가 위에서 누르는 힘, 뭐 이런 거 찾는 거, 그죠? 그게 알짜힘이라는 개념이에요. 힘의 평형. 자, 정지. 자, 문제 제시문에 정지라는 거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가 뭐야? 힘의 평형 상태구나 라는 거예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알짜힘, 합력이 0이 되는 경우다. 그러므로 각각의 물체에서 주어진 힘들을 찾으면 모르는 미지의 힘들을 찾을 수 있어요. 0이라고 하는 순간. 자, 힘의 평형을 이룬다고 한다. 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할 때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힘의 평형을 이룬 물체는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정지해도 동그라미고 등속 직선 운동해도 동그라미예요. 둘 다 알짜 힘이 0이라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두 번째, 뉴턴 일법칙이 뭐라 그랬죠? 관성.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자, 뉴턴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얘기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 작용하는 힘이 없거나 모든 힘의 합이 0이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다? 알짜 힘이 0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돌림 힘. 뭐가 생각나? 돌림 힘. 타우는 RF. 요게 생각나야 돼. 그죠? 돌림 힘. 그리고 순간 돌림 힘. 회전력. 토크죠. 토크. 자, 토크는 회전팔 곱하기 수직 힘이에요. 회전팔 곱하기 수직 힘. 자, 요게 공식이에요. 그냥 공식. 자, 물체가 회전 운동하는 원인. 그죠? 회전 운동을 하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돌림힘, 토크라고 합니다. 자, 회전축. 기준점을 찾아야 돼요. 자, 원래 평형 상태면 모든 점이 회전축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전축에서 팔의 길이,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팔의 길이가 R만큼 떨어졌을 때 타우는 R 곱하기 F입니다. 자, 돌림힘의 평형. 자, 어떤 축을 중심으로, 자, 요렇게 있을 때, 어떤 축을 중심으로, 요렇게 회전하려는 토크와, 요렇게 회전하는 토크의 방향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 두 방향의 토크가 합이 0이면, 합하여서 제로가 되면, 돌림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평형. 자, 역학적 평형. 자, 여기 있는, 자, 알짜 힘과 돌림힘이 모두 평형일 때를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지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을 때 역학적 평형을 이룬다고 하고, 이게 이제 건축물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과 돌림 힘의 합이 둘 다 0이 되는 경우, 그렇죠? 자, 물체가 이동하지 않는다, 회전하지 않는다, 뭐 등속도 똑같아요. 등속도 운동. 자, 이걸로부터 구조물의 안정성을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구조물의 안정성은 어떨수록, 자, 아래 부분의 면적이 넓을수록, 얘가 넓을수록 무게중심이 아래를 향할수록
회전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얘 회전 그죠? 무게 중심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때는 회전축이 요 끝이 되기 때문에 회전축이 무게 중심을 넘어가기 전에는 복원력이 작용해요. 중력이 원상태로 돌아오려는 힘이 작용하니까 안정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무게중심. 자, 한 점에 작용하는 하나의 힘을 무게중심이라 하고, 자, 역학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밑면, 아랫면, 또 안 써지네, 그죠? 아랫면이 넓을수록. 자, 무게중심의 높이, 무게중심의 높이가 낮을수록 안정하다. 무게중심의 높이가 낮을수록 안정합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 자, 등가 속도 운동. 이제 힘은 끝났고 운동이다. 운동에서는 자, 일단 물리량, 벡터량이 있고 벡터, 스칼라량이 있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했어요.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다.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다. 자, 벡터의 종류는 변이, 위치의 변화량,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사실 벡터량이 훨씬 더 많아요. 물리는 스칼라량, 크기만 있는 거, 질량, 온도, 에너지. 자, 이런 거는 크기만 있어요. 방향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변이와 이동거리. 자, 변위가 뭐야?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 변화량. 변위. 자, 이동거리. 자, 이동 경로의 길이. 얘는 스칼라. 얘는 벡터, 얘는 스칼라. 속도. 자, 얘는 벡터, 속력. 얘는 스칼라.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변이,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이 나타난다. 방향을 함께 나타난다. 왜? 벡터량이니까. 자, 속력.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물체의 빠르기만 나타난다. 스칼라량이니까. 자, 가속도. 자, 가속도의 정의.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자, 다른 말로 뭐라고? 1초당 속도, 빠르기 변화량.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자, 1초당 빠르기 변화. 1초당 속력 변화. 자,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과 같다. 속도가 빨라진다?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자, 뉴턴 2법칙. 이게 뭐죠? F는 ma. 자, 여기서 F는 뭐라고? 알짜 힘. 여기서 M은 뭐라고? 전체 질량. 그 힘을 받는 전체 질량. 그래서 아까 막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부딪히면 얘와 얘가 연결됐으니까 얘가 전체가 아니냐 막 이렇게 막 다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전체 질량. 가속도는 방금 가속도. 자, 얘를 가지고 운동을 계산한 게 운동 방정식. 그죠? 운동 방정식이라고 한다. 운동 방정식. 요게 어려웠다.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밀려갔을 때 서로 주고받는 힘, 줄이 이렇게 있는 경우, 자, 얘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장력이 얼마냐? 요렇게 해서 도루래. 자, 요렇게 했을 때 장력이 얼마냐? 이렇게 했던 거, 그죠? 자, 이게 운동 방정식. 자,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작용한 힘의 크기에 비례하죠. 그게 F는 mA라는 식이죠. 물체의 작용한 알짜의 크기가 일정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해요. 그게 F는 ma죠.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게 F는 ma죠. 그죠? F는 ma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짜 힘이 작용하면 등가속도 운동에. 근데 그 등가속도 운동이란 게 뭐라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빠르기의 변화가 일정한 운동. 대표적으로 뭐야? 자유낙하 운동.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낙하하는 거야. 뭐만 받고? 중력, mg만 받고. 자,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 방향의 가속 운동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t초 후. 자, 아까 봤죠? t초 후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냐? V는 gt였어요. 자, t초 후 낙하거리. 자, h. 낙하거리 h는 얼마냐? 2분의 1 gt의 제곱이었어요. 그렇죠? 시간은 얼마냐?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죠? 오케이. 자, 이게 공식처럼 외워도 되고, 외우면 좀 한계가 생겨요.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저 식이 성립하는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 초속도를 V0. 제로부터는 다 처음 값입니다.
t초의 속도를 v라고 합니다. 가속도 a. 그러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얘 민넓이가 뭐라고? 델타 v. 왜? a 곱하기 t를 의미하니까. 자, 속도 민넓이가 뭐라고? 민넓이. 자, 얘가 변위. 민넓이는 변위를 나타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자,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자, 나중속도 v. 자, v는 v0 플러스 at. 자, 이게 1번식 등가속도 운동. 얘가 2번식. 3번식은 시간을 소모한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간단한 건 이게 떠오르면 이걸 풀면 돼. 그죠? 간단한 게 이게 떠오르면 이걸로 풀어도 돼.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자, 변이 시간 그래프는 시간의 제곱, 이 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 자, 뉴턴 3법칙, 세 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은 자, A가 B를, B가 A, A가 B이면 B가 A다 라고 하면 끝이야. 이 문장이 성립하면 작용 반작용이야. 이 문장이 성립 안 하면 다 틀린 거야. 그죠? 자, 이 문장만 보면 돼요. 자, 모든 힘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두 물체가 있어야 돼.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힘을 줄 때 일방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힘을 가면 너도 나한테 힘을 가하게 된다. 힘의 방향 반대로. 자, 작용 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이 두 개를 걸고 넘어질 때 잘 분석해라 이거죠. 자, 서로 다른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뭐야? 얘는 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얘는 힘의 평형이 될 수 없어요. 더할 수 없다. 뭐라고 해야 돼? 합할 수 없다? 더할 수 없다? 힘으로 합성할 수 없다? 옆에 평형이면 합성할 수 있다라 돼 있으면. 아, 그래요? 오케이. 합성이라고 하면 되겠네. 합성. 벡터니까. 합성.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합해도 상관없어요. 힘의 평형은 한 물체. 얘는 두 물체에 작용하고. 자, 운동량. 운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한다. 운동할 때 물체의 질량에 속도를 곱한다. 자,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보다 운동의 크기가 크다라고 한다. 다른 말로 멈추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소문자 P는 MV라고 합니다. 충격량. 자,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여기서 식은 I는 FT는 델타 P. 자, 여기서 P는 MV. 자, I가 충격량. 자, F는 충격력 또는 평균 힘. 평균이. 자, T는 뭐야? 충돌 시 걸린 시간. 자, 델타 P는 뭐야? 델타 P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주의할 점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 고려. 그죠? 방향 고려. 자, 충격량, 물체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곱한 값. I는 FT. F의 힘을 T초 동안 작용하면 FT라고 한다. 자, 얘가 뭘 나타낸다?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죠? 이게 운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충격량과 운동의 변화량.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은 운동의 변화량과 같다. 자, 충격력. 충돌하는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죠. 자,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힘이 나와. 그거를 충격력이라고 한다. 충격량이 같더라도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은 작아진다.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려라. 안 구부리면 무릎 부러진다. 이런 거죠.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뭐가?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그렇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프라임 플러스 M2V2 프라임이 된다. 그죠?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외부에 힘이 없고 이 물체, 충돌한 물체 사이에서만 힘이 주고받으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서로에게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서. 이게 방향이 반대라서. 됐죠? 통합 실전 문제. 자, 개념. 이거 다 아는 건데 모르면 이거 외워야 되고, 그죠? 이거 지금 모르겠다. 그럼 안 됩니다. 자, 지금 요 앞에 나왔던 역학의 모든 힘은 한 장밖에 안 되네, 개념이.
내가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 한 장만 들고 다니세요. 한 장만 들고 다니고 선생님 써놓은 것만 딱 정리해서 그것만 계속 보세요. 자,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자, 개념을 다 외웠어. 아, 이거 머리 다 외웠어. 하지만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죠? 자,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리는 화학도 똑같죠. 자, 1번. 그림같이 무게가 10N, 길이가 5m인 밀도와 굵기가 균일한 막대 한쪽 끝에 무게가 20N인 물체가 있고 반대쪽 끝에 힘 F를 연직방에 작용하여 막대가 수평으로 정지. 야, 이거 체크라고 했죠. 정지. 그러면 체크야. 자, 힘의 평형이라는 거죠. 그 중에 여기서는 돌림 힘의 평형이겠죠. 자, 이걸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은 다 설명했어요. 그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을 약간 세워야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이걸 해야 돼요. 막대기 10N이 어디에 작용하느냐? 자, 이 막대기 작용이 10N이 어디에 작용해? 가운데.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운데. 자, 균일한 막대기는 뭐다? 작용하는 무게는 중심, 무게 중심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얘가 5m짜리니까 막대기니까 얘가 2.5m 위치겠네요. 그죠? 2.5m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전력. 자, 뭐로부터? 받침점으로부터죠. 얘가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으로부터 20N짜리는 1m 거리에 있죠. 20N짜리는 1m 거리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반시계 방향의 토크. 반시계 방향의 토크. 자, 얘는 얼마예요? 회전팔 1 곱하기 22예요. 자, 토크는 회전팔 곱하기 수직 힘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토크. 마이너스 토크. 자, 이렇게 돌아가려는 회전력은 얼마예요? 받침점 보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예요? 4 곱하기 F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얘도 있어요. 막대기. 그죠? 막대기. 자, 얘가 얼마죠? 4에서 2.5를 빼면 1.5죠. 그죠? 1.5. 더하기 1.5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회전 평형 상태예요. 자, 그래서 20은 4F 더하기 15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4F는 얼마가 되죠? 5가 되네요. F는 4분의 5가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물체 여기죠. 얘가 물체죠. 물체의 막대가 작용하는 돌림힘 1 곱하기 20이니까 20Nm 맞습니다. 자, R 곱하기 F니까 Nm 맞습니다. 자, 막대의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여기죠. 자, 한쪽 끝에서 2.5m 지점이다. 맞죠? 2.5m 지점 맞습니다. 자, F는 4분의 5, 1.25. 맞습니다. 1.25다. 맞습니다. 자, 요렇게 구하는 거구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모르겠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봐요. 그죠? 알겠으면, 할 수 있겠어. 느낌 왔어. 그럼 넘어가시고, 이게 뭔 소리지? 모르겠으면 하나하나 처음부터 어떤 상황이지?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얘가 여기지. 그럼 이쪽으로 돌리는 힘과 이쪽으로 돌리는 힘은 두 개가 있네? 이쪽으로 돌리면 하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세워지고 이렇게 풀어서 얘네들을 해결한다. 반복 훈련해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 2번. 자, 그린 가나다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밀도와 굵기가 균일한 막대의 크기 F, 2F, 3F, 4F인 힘이 막대의 수직 방향을 작용한 것이다. 막대의 길이는 3D고 자, 힘의 방향은 수평 방향과 나란하다. 오케이, 그렇다.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얘는 요렇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죠? 자,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얘는 중력 때문에 뭐가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뭐라고 했어요? 막대. 자, 힘의 방향은 수평 방향과 나란하다. 막대기를 여기 수평 방향에 놓고 여기다 힘을 이렇게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 막대기를 놓고 얘를 이렇게 힘을 주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중력 때문에 뭔가 발생하는 거는 상관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힘의 평형을 이룬다. 맞아? 힘의 평형은 뭘 찾아야 돼? R자 힘을 찾아야 돼. R자 힘. 힘의 평형은 아래 방향에 작용하는 힘 5F, 윗방향 5F, 아래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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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F. 맞네. 자, 이렇게 찾는 거죠. 그죠? 위와 아래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가는 역학적 평형이다. 역학적 평형. 자, 역학적 평형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돌림 힘까지 평형이어야 돼요. 자, 돌림 힘이 평형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림 힘이 평형이려면 아무데 지금 얘는 회전축이 없잖아, 그지? 어디를 회전축으로 잡아도 돌림 힘이 평형이어야 돼요. 아니면 얘는 회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나요? 자, 얘는 회전평이 돼요, 안 돼요? 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돼. 자, 가는 돼요, 안 돼요? 자, 뭐 여기를 축으로 삼을게. 여기 축으로 삼으면 얘가 돌림힘과 상관이 없어져요, 그죠? 자, 그럼 이쪽 방향이 얼마예요? 이쪽 방향이 3D 곱하기 3F죠, 그죠? 네. 얘는 D 곱하기 F도 같은 방향의 회전이야. 얘도 이쪽 방향의 회전, 얘도 이쪽 방향의 회전이니까, 그죠? 그럼 얘를 합해줘야 돼. 그러면 뭐야? 4DF죠, 4DF. 자, 얘는 이쪽 방향의 회전이니까 뭐다? 4DF. 4DF 똑같네. 똑같다. 역학적 평형이다, 그죠? 회전 평형까지 성립하는 거죠. 오케이. 자, 얘를 볼게요. 얘는 아무데나 잡아. 근데 보통 뭐다? 힘이 작용하는 곳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얘가 사라지니까 계산이 적어져, 그죠? 회전축을 여기로 잡을게. 그럼 얘가 EF고 얘가 F야. 그러면 이렇게 돌겠네, 그렇죠? 얘는 시계 방향의 토크를 일으키네. 시계 방향. 자, 얘도 어딜 잡을까? 자, 뭐 여기 잡자. 자, 여기 잡을게요. 회전축. 자, 얘는 뭐야? 이쪽 방향의 3DF. 자, 이쪽 방향은 2D 곱하기 4F니까 8DF. 자, 이쪽 방향은 뭐야? 3D 곱하기 2니까 6DF. 자, 얘는 이쪽 방향이 합하면 9DF네. 8DF.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이겠다. 자, 반시계. 얘와 얘는 시계 반시계니까 반대 방향 회전하는 거 맞네요. 맞죠? 자, 이해 안 되면 질문.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오케이. 자, 그래요. 3번. 구조물의 안정성. 구조물의 안정성. 지울게요. 그림같이 천장에 매달린 밀도와 균일이 굵기가 균일한 막대 양 끝에 A, B가 달려서 정지 체크. 정지. 자, 막대의 질량이 4kg. 막대의 질량 4kg이니까 얘가 2.5m니까 짜증나네. 자, 이거의 절반 얼마야? 1.25m에. 그렇죠? 1.25 여기서 0.25 떨어졌겠죠. 자, 여기에 4kg 4G가 작동하고 있겠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해되는 설명 오늘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얘가 축이니까 확실하죠. 얘가 축이죠. 자, 얘가 축이니까 1.5. 자, 요렇게 반시계 방향의 회전은 요 두 개가 있어요. 시계 방향의 회전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방시계부터 1.5 곱하기 2G 플러스 0.25 곱하기 4G. 자, 얘는 뭐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돼요. 자, 얘 1 곱하기 모르니까 mg랑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얘를 합하면 3g. 얘가 3g가 되고, 자, 얘는 1g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총 4g가 되네요. 그죠? 총 4g가 됩니다. 자, 요만큼이 얼마다? 4g예요. 4g. 자, 그러면 질량이 얼마짜리야? 얘가 4kg짜리구만. 4kg. 자, 막대의 작용은 돌림이면 평형을 이룬다. 라고 했잖아. 정지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그쵸? 막대의 작용 돌림힘은 평형을 이루겠죠. 정지라고 했으니까. 자, B의 질량 4kg. 방금 구했죠. 4kg. 천장과 막대를 연결한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 자, 얘가 2kg, 4kg, 4kg이야. 자, 그럼 전체 몇 kg이야? 10kg이네. 그죠? 10kg이니까 이 막대가 아래로 받는 중력의 크기가 80N이야. 그러면 실이 얘를 당기는 힘도 80N이 돼야 됩니다.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디 다 맞죠? 예,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요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1번. 자, 위에 있는 내용, 위에 이전에 했던 내용 잘 모르겠다. 문제 다시 다 풀어보세요. 개념 모르겠다. 앞에 많은 내용 찾지 말고 요 한 장으로 끝내세요. 그죠? 요 한 장으로 개념 끝내시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원래 물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투자를 하셔야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못 풀어도 한 번씩은 보고 오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설명할 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위는 풀지 마시고, 자, 73초까지 한번 풀리든 안 풀리든 그냥 한번 이게 어떤 상황이지 정도까지는 꼭 해오세요.
뭐 이것까지 다 풀린다. 그럼 뭐 최상위 한번 해보고, 그죠? 최상위 한번 해보시고 사고력 확장. 난리가 났네. 사고력 확장. 사고력 확장은 좀 내신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고력 확장은 안 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입니다. 자, 운동, 역학 끝났어요. 역학 끝났어요. 우리는 문제 풀면서 계속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역학 개념 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화이팅. 문제 열심히 풀어보세요. 이것도 내려왔지. 안녕. 잘 가시고 수고했습니다. 뭐 계산하고 있어?